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자 평화안보위 위원장이신 문장열 위원장님께서 앞선 발표의 내용들과 연계해서 지금의 병역제도 개선 방안까지 대해서 나눠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문장열입니다. 여러분의 그 좋은 발표, 토론 들으면서 고민했어요. 이걸 일일이 하나씩 다 Q&A식으로 답변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전부 다 몰아가지고 제 생각을 얘기할 것인가 했는데 결정 못했어요. 그래서 대충 섞어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다 들으셨겠지만은 나온 얘기들 중에 새로운 게 있습니까? 다 아는 얘기들이죠. 예. 근데 우리가 어떤 그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상당히 진부해요. 오래됐어요.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잘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실천이라든지 뭔가 집중해 가지고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그 노력이죠. 그게 그런 실천력이 부족한 것인데, 물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대응하느냐도 중요하죠. 그건 이제 새로운 개념이죠. 제가 볼 때 이 새로운 대응이 필요한 것은 일단 시대가 변해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대가 잘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 겁니다. 시대가 변한 것을 제가 볼 때는 가장 크게 변한 게, 사회가 이미 지금 민주주의가 거의 정착 단계에 도달했고 어쩌면은 과잉 민주주의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니까 이렇게 해, 군대니까 당연하게 뭔가를 요구하는 거, 이걸 다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보게 된 거예요. 민주주의 관점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자유라든지 뭐 평등, 인권, 그런 거죠.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군대가 제대로 제도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 지도하는 간부들에 대해서 뭐 교육을 좀 해가지고 필요하면 평가까지 해가지고 제대로 만들어서 이끌어 나가거나 그런 게 소홀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입니다. 경제. 뭐 어떤 책은 깨어보니 선진국이라고 하는 뭐 책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지금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어가고 3만 5천 달러. 1인당입니다. 1인당. 자, 그럼 4인 가족 기준 했을 때 4인 가족 기준 했을 때 연봉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억 한 4천, 5천 정도 됩니다. 물론 우리 주위에서 그런 사람 별로 많이 못 보지만 그만큼 부가 편중돼 있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지금은 군대에서 우리 진짜 아들, 딸들이, 병사들이 받는 이 대우가 우리의 경제적 수준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 급식비도 올리고 뭐 집도 생활관도 지어주고 많이 노력은 했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도가 너무 늦어요. 그래서 이 정치적 민주화하고 경제 성장에 맞게 군이 이 군대를 잘 변화시키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많이 부족했다. 노력은 많이 했지만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역 제도의 문제, 그다음에 병역 생활과 복무 여건의 변화, 개선, 이 문제가 바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민주주의적인 그런 가치와 간행, 이것은 얼핏 보면은 군대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들 하는 말이 민주주의에서 군대는 있을 수 있지만은 군대에서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군대에서 민주주의를 배제할 경우에 군대의 가장 중요한 존립의 근거, 다시 말해서 군사력, 그건 정신력입니다. 이게 훼손되는 거예요. 싸울 수 없는 군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게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 경제적 변화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시대가 이미 되어버렸어요. 따라서
군대를 어떻게 하면 민주적인 방식으로 강하게 만드느냐, 이게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만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아주 세부적으로 규정을 만들고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을 정확하게 지키고 규칙을 아주 합리적으로 세분화시켜가지고 이것들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간부, 병사 2등병부터 사성 장군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군대의 민주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수시로 해야 됩니다. 저는 좀 시험 좀 봤으면 좋겠어요, 간부들은. 그래서 이 시험 봐가지고 불합격 하면은 뭐 강등을 시킨다든가 인가를 좀 늦춘다든지 그래가지고 제대로 일단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단계가 그 아는 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거죠. 이 실천하는 것도 정확히 간부들의 진급 심사 같은 데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위에서 아랫사람, 그러니까 계급이 높은 간부가 낮은 간부를 그냥 밑에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보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보는 그런 평가까지도 합리적으로, 그래서 뭐 인사 관리라든지 조직 관리 이런 데 다 나오는 얘기죠. 소위 수평적인 평가, 그 다음에 상향 평가, 하향 평가 이런 것들을 잘 결합을 한 그런 평가.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어렵게 풀어 나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풀어 나간다는 것은 이런 규정이라든지 인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적인 지원, 돈 문제죠. 이런 거 다 같이 결합해 가지고 풀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풀리는 거지. 너무 쉽게 하나만, 예를 들어서 모병제를 도입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병제 도입하면요, 군대 가고 싶은 사람만 또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사람만 딱 두 가지 부류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군대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물론 나는 세금 냈으니까 국방 업무 했다, 헌법 39조에 나는 저축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금 내고 그 세금이 국방비로 들어갈 테니까. 그건 다르죠. 군대라고 하는 것은 직접 가가지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 그 공동체 속에 나와 내 가족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라든지 법과 제도, 그다음에 경제적 지원 같은 것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지 모병제냐, 징병제냐, 직무 혼합제냐 그런 것이 그렇게 피상적으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 후보께서 발표한 선택적 모병제 시행, 여기 다 나와 있죠. 요약을 참 잘하셨네요. 이게 더 발전돼야 됩니다. 후보 자신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공약이라는 것이 한번 발표되고 고정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후보 자신이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선택적 모병제라는 것도 제가 한 1분 정도 요약해서 설명하자면은, 아까도 말씀을 김병기 의원님께서 대독하신 내용 중에 나옵니다만은, 사실상 선택이라 보기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진짜 선택이란 말을 쓰려면은 내가 군대를 갈 거냐 말 것이냐 정도 수준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선택적 모병제는 다 군대 가는데 병사로 갈 거냐 전투부사관으로 갈 거냐를 선택하는 것이어서 선택이란 말이 조금 무색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뭐 완전한 선택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의 선택이다라고 간주를 하고 이 안에서 어떻게 좀 발전시켜 볼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정책 만드는 사람들의 임무고 역할이고, 또 국군 통속권자로서 최고의 행정부 수장으로서 이런 것을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서 여러분 다 읽어보셨기 때문에 반복은 하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될 지점들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첫째 기간 문제예요. 여기 기간이 안 나와 있죠. 병사들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1년 6개월이에요. 1년 6개월 복무하면 사실상 경력이나 학력의 단절은 2년이 생기는 겁니다. 1년 6개월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까운 시간들이에요. 가장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에 2년 동안 썩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보다
또 단축시켜야 되는데 그럼 병역법을 바꿔야 됩니다. 병역법은 현재 1년 6개월보다 더 단축하기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1년 이하로 단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1년 이하, 예를 들어서 10개월이나 뭐 9개월이나 이렇게 근무하면서도 자기의 임무를 100% 완수해가지고 이 군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보직들의 병사들을 다 이 매닝을 하는 거예요. 보직을 주는 겁니다. 기본적인 임무.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육군 출신이라서 총 쏘는 거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병사들은 저 제대할 때까지 몇 발 정도 쏘겠습니까? 소총 50발도 못 쏘아요. 40발도 못 쏜다 그러더라고. 저는 육사 다닐 때만 해도 수백 발을 쏴봤어요. 수천 발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지. 그건 그렇게 힘든 일 아니에요. 한 일주일 정도 훈련 받으면은 보통의 체력을 가진 남성이나 여성들이, 여성은 마찬가지예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잘하면은 정말 전투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이런 데는 1년 6개월까지 필요 없어요. 9개월, 10개월만 해도 충분히 자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 병역을 쫙 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1년 6개월이면 현체제에서 2년간 단절이 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를 전문 병사로 근무한다면 이 사람들이 약간 더 숙련된 기본 복무를 하는 사람들을 지휘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숙련된 전차, 포 이런 것을 운영하는 병사라든지 이런 병사들 지금 선택적 모병제에서는 전투부사관이라고 부르지만 어떻게 됐든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 약간의 반직업적인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결합한다면은 병사의 복무 기간 동안에 실제로는 근무에 관심이 별로 없고 어떻게 하면 학점을 따가지고 학업을 계속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자격증을 딸 것이냐,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해볼 것이냐, 이런 데 관심이 더 많은 병사들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런 거 없이 아주 정말 화끈하게 1년 이하 자기 임무 다 하면서 그리고 일과 후에 자기 개발 계속하도록 그런 문화, 이런 것 같이 결합하면은 선택적 모병제가 굉장히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또 전투부사관 얘기 나왔는데 여기 전투부사관 기간도 명시가 안 돼 있죠. 너무 길면은 전투부사관 올 사람 없습니다. 이거 현실이에요.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복무 연장하는 것도 지원율이 거의 10% 될까 말까 하는 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을 잘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병영 문화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 병영 문화보다 더 큰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공동체 문화에 관한 거예요. 제가 이재명 후보님의 그 선택적 모병제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인 국민개병제, 이 기반 위에서 한다라고 하는 거에 제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이유가 제 개인적으로 적어도 어떤 공동체, 국가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이죠.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발전하려면은 그 공동체가 공동으로 그야말로 추구하는 가치, 이런 것들이 전달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 같이 차별 없이 참여하는 국방,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제 입장인데, 문제는 뭐냐? 이게 너무 길어지면은 안 되는 겁니다. 자기 개인에 너무 손해가 가는 거예요. 따라서 공동체하고 공동체 구성원 간에 합리적인 계약 관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아마도 국방 의무라고 그러면은 자기 100세 생애 중에서 한 1% 정도, 1년. 이 정도는 정말 열심히 복무하고 이거에 대해서 국가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보상을 충분히 안 해주면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해줘야 돼요. 지금 2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에 너무 지금 꽂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병사들한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세월입니다. 세월. 젊은이들한테. 세월을 아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당에 관한 것입니다. 이 수당도 사실 200만 원 안 줘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거가
상당히 고품질이고 식사, 피복 이게 사회에서 가장 군대에서 나온 것이라면은 서로 뒷거래, 암거래 해가지고 갖고 싶어 할 정도로 고품질이라면은 저는 이거 굳이 뭐 봉급을 뭐 200만 원이다, 300만 원이다 그 고민할 필요가 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국력과 또 뭐 경제력 이런 수준에 맞게 같이 할 경우에 정말로 공동체가 다 받아들이면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정신적으로 존경심으로 표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제도적인 뭐 인권 보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추진하고 그리고 그 품질이 그러니까 의식주에 관한 품질이라든지 이런 생활의 품질이 최고 수준에 그 사회의 최고 수준에 도달하는 그렇게 될 경우에 병역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강군 제1 공약이 스마트 강군이죠. 강군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늦어졌는데 이 정도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젊은 장병들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청춘을 희생해서 고단한 병역 의무를 다하고 계십니다. 국가는 그동안 신성한 국방 의무라는 걸 내세울 뿐 대한민국의 귀한 아들과 딸들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국가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장병들에게는 그 헌신에 걸맞게 대우해야 마땅합니다. 국가 경제력 수준과 청년의 눈높이에 맞춰서 군인 복무 환경 혁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